안녕하세요. 눈높이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금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형사 합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시하는 형사 합의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형사 합의 금액은 통용되는 기준이나 통용되는 산정 방식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형사 합의의 생리, 구조 이런 걸 토대로 내 사건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해야 되겠네, 또는 합의금을 요구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원하시는지라 일단 제시는 해드리기로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8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받은 주수가 늘어나면 합의금이 가중해서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진단이 길게 나오면 후유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진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상해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금이 가중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기, 횡령죄 같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손해본 금액에 더해서 위자료라고 볼 수도 있겠고, 피해자의 처벌이 약화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금액을 더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5천만 원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재산범죄라면 5천만 원 플러스 몇백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피해에 2, 3천만 원이라도 감지덕지하고 합의를 보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받아 깜빵을 가든 집행유예를 받아 깜빵을 안 가든 그런 건 관심 없고, 피해 보상이 최우선인 상황인데 가해자가 개털이네, 그나마 가해자가 죽어도 깜빵은 가기 싫은지 용트림을 써가며 사돈의 8천억에까지 돈을 빌려서 3천만 원을 들고 와서 사정하네. 이럴 땐 민사합의는 빼고 형사합의는 봐주면서 3천만 원이라도 받아둬야지.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깜빡하면 안 돼요.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합의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불처벌 탄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줘야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된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처벌 탄원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으면 경찰서, 검찰에 있으면 검찰청, 공소가 제기돼서 사건이 법원에 있을 때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합의금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어떤 생리가 있을까?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려면 우선 합의를 봤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가해자에게 아무 이익도 없다면 합의를 보려고 적극적으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합의를 안 보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실형을 선고받을 게 예상되는데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든가 해서 가해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이익이 클 거라고 예상된다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면 대체로는 합의금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겠죠. 합의를 봤을 때 같은 종류의 형에서 그 기간이나 벌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형의 종류 자체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게 가해자에게는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합의를 봤을 때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클 때 합의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더 내더라도 자신의 형량을 확 낮추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역시 가해자가 받는 이익이 많을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합의를 보면 가해자에게 아무리 유리해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이 합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쥐뿔도 없으면 1,000만 원으로 합의만 보면 깜빵을 안 갈 게 확실시된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냥 깜빵을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빵을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에이씨 깜빵에 가게 되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좀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이 채널의 이름이 실전법률인 점, 제가 눈높이 사무장임을 자처하는 점을 감안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결국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받게 될 이익이라는 상품을 합의금이라는 돈을 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금에는 정답도 통용되는 산정 기준도 없는 거예요. 특정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이익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상품이고, 그 상품의 공급은 이 세상에서 피해자 딱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독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품을 살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해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신축성이 매우 뛰어난 고무줄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합의에 임하면 안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임해야지, 돈만 틱 던져놓고 합의 보자고 하면 아무리 큰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걸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었어요. 합의금이 정해지는 과정, 생리, 구조,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좀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부득이 언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결정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주 곤혹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또 가해자, 피해자 상호 간에 진심 어린 사죄와 또 용서가 어우러진 그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